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설이야? 자기가 전설이야.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좀 건너가면은요, 이제 구조 설비 파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에 관한 파트가 나오는데, 건축선에 관한 부분하고 일조 높이, 면적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문제가 이제 10번 문제로 가서 건축선 가는 거를 그거 보기 전에 건축선은 뒤에 보기로 하고 15번에 사전 승인, 그 다음에 건축 17번 이런 문제를 먼저 보고 다시 거꾸로 와서 볼게요. 자, 5페이지에 15번 건축 허가의 사전 승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까 사전 승인하고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사전 결정하고 헷갈리지 마라. 사전 승인은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하는 거예요. 다음 사전 결정은 입지 규모, 용도 등에 대하여 허가 대상 건물이죠.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여기다가 이런 규모, 이런 용도로 건물을 건축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이죠. 이 사전 결정은 행정상 확약이라는 그런 법리로 설명이 되고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냐, 그 땅에다가 그런 규모, 그런 크기 용도의 건물은 세워도 좋다.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을 사전 결정이라 하는 거니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전 승인은 아까 사전 승인 대상이 자, 세 가지였죠. 대규모, 그리고 자수도, 다수도, 3천, 011 위숙 이렇게 우리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교도 위숙, 여기서 이제 도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 안에. 자, 여기는 주교도 위숙, 위락과 숙박. 여기는 이제 크기하고 관계없고, 여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리고 위락과 숙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고, 대규모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0분의 3의 증축으로 인해서 이런 규모가 되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다만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포인트를 내놔놓고 1번 15번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맞고요. 대규모니까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라도 공장에 대하여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장, 창고는 제외 맞습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 건축하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자 지우세요. 도지사입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공동주택, 위락, 숙박 맞습니다. 주거환경 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 3층 이상의 숙박시설을 켰는데, 주거환경 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 3층 이상의 숙박이라 했죠. 여기는 여기 봐봐요. 주교도 위숙이야. 층수가 없고 규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지역 안에 위락과 숙박이지 뭐 층수 몇 층 이상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3층 이상 가면
2층의 숙박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틀린 것이죠. 만약에 3층에 숙박시설 가면 그거는 맞겠죠. 3층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에 관계없으니까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교육환경보상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에 관한 건축하는 위락가 숙박 그거는 맞아.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 이 뜻입니다. 아주 좋아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의 용도분류에 관한 조합으로 맞지 않은 것.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과 자연권 수련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생활권은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에 자연권 수련은 청소년 수련원 맞네요. 멀리 있는 거니까 동그라미.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 노인 복지 시설 등 노유자 시설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여객기동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 역사 그 다음에 공항 항만 종합여객 맞네요.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 야영장시설로서 바닥면적비가 300제곱미터 이상은 야영장시설이 아니고 수련시설이니까 라번 틀렸습니다. X 문화집회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시설로서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종교집회장 안에 있는 봉안시설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종교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집회가 아니잖아. 그래서 마번도 틀렸습니다. 일종 걸린 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치과, 의원 했는데 휴게음식점은 일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은 무조건 2종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종 걸린 생활시설 부동산중개사무소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맞네요. 그러면 틀린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라마바.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만 보면 이제는 웬만한 거는 다 커버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17번 하나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 자연환경보상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 3층에 일반 업무시설 건축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수도 011 위축이니까 자 위숙 맞아요.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결정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오케이.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5천 이상으로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건물에 대하여 착공시행하는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급을 건축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이제 허가권자가 연면적이 5천 이상으로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안전관리에 지금 5천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죠. 3번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5천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거 틀렸습니다. 예, 그거 내가 고쳐줬는데요. 173페이지 5천을 1000으로 고쳤는데요. 수업 시간에 1000으로 고쳐놨을 낀데요. 1000제곱미터 고쳐놨어요? 안 고쳐놨어요? 그 나만 고쳐놨나? 그래? 빨리 고쳐야지. 1000제곱미터를 고쳐놨잖아. 173페이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신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천이 아니고 얼마? 1000제곱미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판매시설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업시설군에 속하겠죠? 영판 운숙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업시설인데 영업시설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운수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운수시설은 어디입니까? 운수시설은 위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2번. 그러니까 5번을 2번으로 바꾸는 거야.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는 거니까 뭐다? 용도 변경 허가 맞네요. 5번 허가를 받은 경우
소방관계 허가 등과 환경 관련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소방과 주차장, 폐기물 관련 허가를 간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는 승하기 완성검사,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신고, 설비, 전기설비 사용점검사 등을 받은 걸로 본다. 그거는 맞는데 소방관계 허가와 환경 관련 허가가 아니죠. 소방, 주차장, 폐기물 관련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여기는 3번하고 몇 번? 5번이에요. 아마 이것도 저도 문제를 낼 때 이게 5천으로 잘못, 서부로서도 5천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5천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두 개예요. 17번은 3번하고 몇 번? 5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죠?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8번에 보니까 조경 의무가 나오고 구조 설비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조경에 관한 부분 18번 동그라미. 식수 등 조경 의무 대상은 건축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 면적이 아니고, 자, 여기서, 자, 이 문제는 진짜 18번인데, 일단, 대지, 도로, 건축선에 관한 거죠. 자, 대지는 여러분 알아둘 거는 이 두 가지. 조경하고 공개, 공지 같이 알아둡시다. 자, 조경은 일단, 조경은요, 대지 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경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그럼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주변에 녹지 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죠. 이런 지역은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조경 면적은 일단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 또는 예외적으로 5% 이상. 여기는 이제 이상이라는 데 포인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개공지는 일준, 상준, 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그리고 준공업,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죠. 일준, 상준, 도 이 말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10개 지역이야. 자, 일반 주거 3개죠. 1, 2, 3조. 준주거 하나죠. 상업지역이 중일 6원이니까 4개죠. 준공업이 하나죠. 도시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하나죠. 그럼 여기 6개, 7개, 10개. 그래서 10개 지역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다중이용시설에 관계됩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공지의 경우는 대지 면적의 여기는 10% 이하입니다. 이하. 아까 조경은 이상이고요. 여기는 이하예요. 이하.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되면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해 줍니다. 1.2배 완화해요. 자, 요거를 머릿속에 딱 새겨주고 가시면 되겠는데, 자, 18번 문제 볼게요. 가장 타당한 거. 식수등 적용 의무는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200이니까 1번 틀렸고, 공장과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공무는 건축 면적의 10% 아니죠. 대지 면적의 10%예요. 틀렸고, 공항시설 대지 면적의 10% 맞습니다. 동글레미. 철도 역사 대지 면적의 10%인데 5% 틀렸고, 면적 300 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이라 했는데,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야 하지 말고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인데 거기 보니까 기준이 나오죠. 제일 위에 공장과 물류 2,000 이상은 대지면적이 10%, 연면적 1,500 이상 2,000 미만은 대지면적이 5%, 공항철도역은 대지면적이 10%, 기타는 200에서 300 미만은 10%거든요. 자, 그러면 300 이상이니까 300 이상은 대지면적이 10% 이상, 이게 아니죠. 200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이 10% 이상이니까 10% 이상, 이 카마 틀려. 그래서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면적이 5%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3번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꼭히 외우라고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건축선에 관한 문제가 앞에도 있었죠. 10번도 있었는데, 자, 그건데 건축선 보기 전에 12번 13번 이거 한번 보세요. 12번 13번. 자, 여기서 이제 12번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알아둘 필요 있겠네요. 페이지 4페이지.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기간으로 부당한 것. 허가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맞고요. 사용승인은 사용승인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맞습니다.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7일 전 켰는데 이거 틀렸죠? 철거 예정일 3일 전 동그라미. 멸실 신고는 멸실 후 15일 켰는데 멸실 후 30일. 그래서 부당한 거야. 임시 사용 승인 기간 2년인데 1년 틀렸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많이 틀렸네요. 그죠?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이고요. 멸실 신고는 30일 이내고요. 임시 사용 승인은 2년이에요. 요거는 이제 교정을 덜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기간으로 부당한 거. 일부러 내가 틀린 거 내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이에요. 고치시고, 멸실은 멸시 후 며칠? 30일 이내.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은 몇 년? 2년. 최소한 건축을 허가 관련 기간은 요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쳐가지고 허가 제한 기간은 2년이고요. 사용 승인은 7일이고요. 철거 신고는 3일이고요. 멸실은 30일이고요.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 기간이다. 오케이? 그러나 대형 안방공사가 있으면 그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3번, 4번, 5번이 다 틀렸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13번. 건축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 계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야 할 건축물인데 경관 10m 이상이에요. 20m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6층 이상 맞아요. 3층 이상 아니고 10층 이상의 건축물 6층 이상이에요. 자, 높이가 13m 이상의 건축물을 했는데 이거하고 여러분 구조안전 확인 대상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관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가야 돼요. 페이지 178페이지 서부노트 보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보면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나오는데 2층 목구조는 3층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는 500 이상 단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을 한 건물은 제외. 높이 13m, 초반 높이 9m, 경관 10m. 그리고 차양 3m 이상 돌출한 건물, 문화재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내진 등급에 설정해서 내진 능력의 공개 수정하라 했죠. 16층을 2층, 목구조는 몇 층? 3층. 바닥 면적을 연면적으로 하시고 5층을 200제곱미터. 목구조 500제곱미터로 수정해야 된다고 했고 방금 시험 문제 나온 게 3번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죠. 6층 이상 특수구조 건물, 다중이용 건물, 준다중이용 건물, 지정구역 안의 건축물이니까 거기 정답이 왜 왜 2번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면 되는 것이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사용승인 착공신고 대상 이거를 얘기했는데 요것도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자 여러분 허가 받았어. 그럼 이제 착공을 해. 그 다음에 착공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사용승인 받아야 돼. 이때 사용승인 대상하고 착공신고 대상이 허가 받은 건축물, 그리고 이제 신고한 건축물, 그리고 허가 받은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허가를 받은 건축물하고 신고한 건축물하고 그다음 허가받은 가설 건물을 착공할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이게 착공신고 대상이야. 그리고 착공신고한 경우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도 세 가지. 착공신고 대상하고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똑같이 세 가지니까 허가받은 건물, 신고한 건축물,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14번은 착공신고와 사용신고 대상 건축물은 요걸 딱 묶어놨죠. 그래서 3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물이나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 이 세 가지가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좀 넘어가서 19페이지에 건축선에 관한 19번 6페이지에 19번 건축선에 관한 경우를 보는데 그거 보기 전에 선생님이 정리한 문제 최소한 구조설비 파트는 이 대지도로 건축선 구조설비 파트에 대해서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3번부터 보세요. 건축법상 대지 건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가.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을 때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자, 여기 여러분 건축법상의 도로에 관한 경우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176페이지에 거기에 2번의 도로 파트를 보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이 4m 이상의 지정도로는 예정도로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길이가 나오는데 건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두 개가 아니고 2m 이상을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건축금지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유원지, 공원, 광장 집어넣어 건축금지 공지, 유원지, 공원, 광장입니다. 이런 그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도로에 2m 이상을 안 접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에 3번 문항에 1번 유원지가 있을 때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때는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3천의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건데 그 밑에 176페이지 방금 읽은 그 밑에 자 대지와 도로와의 접도 길이에서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의 공장은 3천 이상 그런데 축사와 작물 재배사 그 밖의 건축물은 제외 이런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것이니까 지금 2번 문항 3천 이상의 작물 재배사 이거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3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의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자, 거기다 도로의 페이지 176페이지 3번 도로의 3번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에 줄짝치고 자 도로를 지정한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외적으로 해외 거주나 사실상 통로로서 조례가 정한한 경우 이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와 변경은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폐지와 변경은 동의 안 받고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NO. 이거는 반드시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야만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의로 폐지를 못하니까 3번 틀렸고, 4번 연면적 5천 미만의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5천 이상의 공장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도로면에서 4.5m 이하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했는데 4.5m 이하의 창문, 그렇죠? 열고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것은 여기는 몇 번? 3번이 정답. 뭐 때문에? 폐지 때문에. 폐지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어서 폐지해야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럼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6번을 또 만들어 놨죠. 이렇게 3번하고 6번을 거의 보면 지문이 똑같습니다. 건축법상 대지의 대지와 도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번은 옳지 않은 것이고 4번은 6번은 옳은 거야. 근데 똑같은 지문을 왜 했어? 내가 보여준 거야. 오른쪽에 6번은 감정평가사 문제고 왼쪽에 3번은 공인중개사 문제예요.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공인중개사는 10월달, 감정평가사는 3월달에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감평 문제를 뺏겨서 중개사 기출문제 냈다는 걸 얘기해줘. 똑같은 문제야. 근데 약간 바꿨죠. 이게 바로 실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는 옳은 거니까 허가권자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결로 이해관계의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해야 한다. 두 개 동의는 받을 필요 없죠. 이해관계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건축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지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해관계의 동의가 빠져야 돼요. 틀렸고. 2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로 교차각이 90도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하는 너비의 도로가 각각 6m라면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경계선에 따라 각 3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된다. 이게 이제 건축선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 아까 건축선에 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첫 번째,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외,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소요폭 미만 도로예요. 그 소요폭은 4m니까 4m가 안 되는 도로죠. 그 4m 미만 도로는 양쪽에 대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측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자, 한쪽에 경사지 등이 있다. 이거는 이제 하천이나 또는 선로 부지나 이런 것 등이 있는 경우죠. 요때는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 여기는 그쪽에서부터 그 측으로부터 소요폭만큼, 소요폭 4m죠. 4m만큼 후퇴한 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퉁이 도로. 자, 이제 바쁘니까 모퉁이 도로의 건축선 이것만 딱 정리하라고. 건축 부분 오늘 내가 강의하는 것만 보면 돼. 모퉁이 도로는 목적이 자동차의 회전, 반경,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고, 이거를 일명 가각전제라고 하더라. 깎아낸다. 그 다음에 가각전제 모퉁이 도로의 건축선은 일단
도로 너비가 8m 이상, 교차각이 120도 이상 이럴 때는 가각전제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차되는 부분이 자 일단은 4, 3, 3, 2, 3, 2, 2, 2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게 90도 미만이야. 그럼 이제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에요. 그럼 이때는 여기서 기억할 거는 양쪽 도로가 다 6m 이상, 6m 이상, 8m 미만이면 66은 4, 64는 3, 44는 2입니다. 2. 자, 그 다음에 90도 이상 120도 미만은 66은 3, 나머지 기타는 2가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66은 4고 64는 3이고 나머지는 2다. 자, 그 다음 이거는 90도 이상은 66은 3이고 나머지는 2다. 그럼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고, 일단 가각전제되는 부분은 2m에서 4m만 잘립니다. 4m 이상 잘리는 건 없습니다. 2m, 3m, 4m는 잘린다. 가각전제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지.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각이 90도다. 여기 이제 6미고 4다. 그러면 2가 잘리는 거죠. 요거죠. 그 2m하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인데 이게 각이 89도다. 그러면 46이다. 이러면은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3, 3.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이 85도고 6m, 6m다. 그럼 여기에 4가 되는 거죠. 4가. 그래서 이제 잘리는 부분은 2m하고 3m하고 3m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 3, 4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잘려져 봐야 2에서 4야. 그 다음 이 가각전제되는 면적이 얼마냐, 이 삼각적 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면적을 묻는다면 이때는 2제곱미터에서 8제곱미터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4잖아. 요거 계산하면 2등변상이 그러니까 2분의 4 곱하기 4죠. 그러면 얼마야? 이거는 8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거는 2분의 2 곱하기 2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2제곱미터가 돼. 2에서 8제곱미터가 가각전제. 잘리는 부분은 2m에서 4m.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 알면은 이제 못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은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한 것을 말하니까 이때는 대지 면적의 지정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요것만 포인트를 딱 잡아놓고 건축선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두고 가자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2번 아까 문제, 국계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로의 교차각이 90도다. 아, 90도 같으면 여기구나. 아, 이때는 도로 너비가 각각 6m 이상이다. 이쪽도 6, 이쪽도 6이다. 그러면 3이구나. 나머지는 다 2지. 2다. 6, 6은 3이다. 맞다. 동그라미. 4번, 3번. 도로면에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 수익별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고,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대지가 2m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이 위반한 것은 아니고 녹지하고 공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녹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원이나 유원지나 허가권자가 인정을 한 공지가 있다. 그때는 2m 안 접해도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리 보세요. 여기가 대지가 있어요.
모든 건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2m 다 접해야 돼. 그럼 여기도 건물을 세우려면 이렇게 통로 2m 도로까지 띄워놓고 2m 통로 만들어 놓고 건물을 세워라 이 뜻이야. 안 그러면 건물 못 세운다. 맨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건축법에 다시 이제 뭐냐, 앞집 뒷집이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야. 뭐 한다고? 그럼 여기 맹지에 있는 사람, 이 사람하고 협정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기업자형으로. 아니면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어울러서 협정할 수가 있는, 이게 협정 제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공원이나 유원지나 건축금지 공지가 있다. 이때는 이쪽으로 출구 만들면 되니까 이때는 굳이 도로에 2m 이상을 안 접해도 된다. 그런데 녹지는, 건축할 수 있는 녹지는 건축할 수 없으면 몰라도 건축이 가능한 녹지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틀렸고.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을 쓰면 넘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지표 하의 부분은 건축선을 침범해도 넘어도 됩니다. 집 땅 밑에 부분은 넘어도 돼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고. 맞는 것은 몇 번? 2번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3번하고 6번을 내가 대칭시킨 이유가 이게 간평의 문제를 건축법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한 알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건너가서 이거는 이제 구조 설비는 이것만 보세요. 서본노트 한 번도 안 봐도 됩니다. 이것만 보면 되니까. 자, 2번, 9번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등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올바른 내용을 기술 개정된 거죠. 구조안전 확인 대상 층수가 200제곱미터, 자, 층수가 2층에 2층 메모. 건축물 목구조는 3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의 건축물, 단독주택, 그거 빨간색으로 줄쳐놔. 단독주택 관로 안에 공동주택이라고 집어넣어서 여러분 책에도 없고 기본수에도 내가 빠뜨렸는데 이게 경주 지진 사태가 일어나고 건축법이 추가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새로 추가된 게 단독주택하고 관로 안에 공동주택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주택을 건축하려면 무조건 구조안전 확인 받아야 됩니다. 뭐 받아야 된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구조안전 확인 받아라. 건축할 때는 무조건 경주 지진사태, 포항 지진사태 때문에 추가된 거야. 아시겠죠? 자,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내진 능력의 공개, 그것도 별표. 자, 내진 능력의 공개는 층수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바닥 면적이 200 이상, 목구조는 500 건축물, 그 밖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 등급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공개해야 된다. 178페이지에 구조안전 확인에서 2번 내진 등급의 설정 등 거기에 내진 능력의 공개 16층이 2층으로 바뀌었고요. 목구조는 3층이고 바닥 면적이 5층이 연면적 200으로 바뀌었고요. 목구조 500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게 완전히 싹 바뀐 게 이건 내진 능력의 공개니까 요거 그대로 요거하고 구조안전 확인을 같이 무조건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알아두시면 틀림없이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됐고요. 아까 10번 했죠? 10번 풀었죠? 11번도 풀었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13번가 13번. 건축법상 각종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올바른 것. 면적이 얼마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여기는 200제곱미터.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그리고 일반 상업 안에 관광 호텔의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의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자, 대지 면적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자, 공개공지를 페이지 183페이지 퍼뜩 한번 빨리 한번 보고 183페이지 요거 적어 놓은 거 요거잖아. 요거. 자, 일단 일준 상준도 그 다음에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이니까 다중이용 건물 그 다음에 대지면적 10%의 이하 용적률 높이지 않은 1.2배 완화 이거죠. 자, 그러면 방금 본 니은 일반 상업, 상업지역이고 관광 호텔이 관광 숙박이잖아. 이런 용도로 5천 이상이고 공개공지 등의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입니다. 디귿 층수가 2층,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물은 3층, 연면적이 2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200입니다.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몇 년? 그렇지. 아까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이라 했잖아. 빨리빨리 나와야 돼.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여력이 없어지고 연장 1년이고 허가 착공을 제한할 때 그 제한 기간은 2년이고 단 1회에 하나요 1년 범위의 기간. 자, 허가는 몇 년? 2년. 신고는 몇 년? 1년. 이 문제는 무조건 박스에 놓고 이런 식의 박스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200이고 니은은 대지 면적의 10%고 디귿은 200제곱미터고 리얼은 1년이고 미음은 2년이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분명히 봐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설에 관한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7페이지에 23번입니다. 22번부터 먼저 보죠. 22번.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 대지가 소요노비에 미달하는 막다른 도로의 양쪽에 접하였을 때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각각 양쪽으로 후퇴한 선이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대지가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막다른 도로의 양쪽에 접하였을 때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래. 이때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2m를 각각 양쪽으로 후퇴한 선이 막다른 도로의 건축선이다 라고 했는데, 자, 10m 미만일 때는, 자, 이리 보세요. 내가 도로 설명할 때 원칙은 1번이죠. 4m 이상입니다. 자, 2번이 막다른 도로입니다.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의 폭이 2m 이상입니다. 그리고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m 이상은 그게 6m죠. 그런데 음면의 지역은 4m. 그래서 2, 3은 6, 4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번은 도로에 소유되는 미달하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대지가 소유업에 미달하는 막다른 도로의 양쪽에 접하였을 때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라면 이게 2m거든요. 이때는 중심선에서부터 2m 가면 안 되잖아요. 도로 폭이 전체 2m면 되는데, 중심선에서부터 2m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틀린 거죠. 그럼 막다른 도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면 돼. 10m 미만일 때는. 그러니까 중심선에서부터 2m 가면 틀린 거죠. 그래서 X. 2번 대지가 소요노비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했을 때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를 구태한 선 맞아요.
시군구 정정은 시가지 안에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 4m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다. 이걸 지정건축선. 이때 대지 안의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맞아요.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고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경우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죠? 이때는 철도 부지가 있으면 그 저기서부터 후퇴한 선. 맞아요. 도로 모퉁이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모퉁이 도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게 아니죠. 모퉁이 도로는 이런 경우니까요. 이게 모퉁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별도로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다. 그 뜻이죠. 자, 그럼 이쯤 이렇게 이제 보이고 하나만 더 건축설에 관한 문제를 본다면 23번.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후퇴한 선을 건축한다. 자, 이쪽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대지가 있어. 근데 도로가 2m밖에 안 돼. 그럼 이럴 때는 중심선에서부터 2분의 1을 후퇴한 선이고 여기서 2분의 1이죠. 그럼 중심선에서부터 2분의 1이니까 중심선에서부터 2m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2m 그러면 4m잖아요. 그럼 여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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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그래서 요 선하고 요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대지 안에 이 건축선하고 여기 원래 도로 경계선, 대지 안에 건축선하고 원래 도로의 경계선, 이 빗금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왜? 도로니까. 자, 요번에는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경사지가 있어. 하천이나 또는 선로부지나 철도부지 이런 게 있다. 이때 이 도로가 2m밖에 안 된다. 이때는 여기서부터 도로폭 4m, 4m 해당하는 거리의 선이 건축선이니까 여기 원래가 도로가 2m면 이쪽에 한쪽으로만 2m 물러나죠. 이것이 바로 그 경우. 이것도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요번에는 이 경우죠. 도로가 10m예요. 근데 이게 도시지역이야. 별도로 4m 후퇴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해놨어. 그럼 지정해놨다. 이런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지정해놨다면 이때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에 이 빗금친 면적은 이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 이게 법정건축선. 이거는 원래 법정건축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은 맞고요. 자, 2번. 7m의 도로와 5m의 교차각이 90도. 볼 것도 없어요. 자, 이거 그림도 그리지 말고 외울 것도 없다. 자, 90도 이상이면 7m와 5m는 육사도로죠. 아까 90도 이상이다. 양쪽 도로가 다 6m 이상, 6m 이상, 8m 미만이면 3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2라고 했으니까 7m하고 5m는 이게 사실은 6이고 4m 도로죠.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이니까 육사도로야. 그 육사 여기 없잖아. 66만 3이니까 나머지는 뭐다? 아, 이거는 2구나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볼 것 없이 각각 전제 부분은 2제곱미터다. 왜 2제곱미터냐? 계산했잖아. 아까 이거 계산했죠? 2니까 이거 계산하면 2분의 2 곱하기 2니까 2제곱미터가 되는 건 맞죠? 맞아요. 3번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가 500 이상의 공장으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선에서 건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준공업지역은 1.5 이상 6m, 준공업 외의 지역은 3m 이상 6m. 아이고야, 이거까지 봐야 되나 돌아쁘겠다 하죠. 그럼 이거는 182페이지 서부노트에 보면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인데 이게 딴 게 아니죠. 500 이상의 공장이니까
답원을 나번 보면 나번에 보면 500 이상의 공장이잖아. 그럼 건축선에서 건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중공업은 1.5에서 6, 중공업 외 지역은 3m 이상 6m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 경우를 얘기한 거니까 맞아요. 와,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나? 하여튼 뭐 내가 이거 조금 좀 과하게 낸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4번. 도시지역 안에 6m의 도로에 접한되지 않은 도로 경계선에서 4m 후퇴하여 건축설이 지정된 경우 도로의 너비가 10m이므로 대지 면적은 그만큼 좁아진다. 이거는 참 문제 잘 냈네요. 잘 봐요. 도시지역 안에 6m의 도로에 접한되지 않은 도로 경계선에서 4m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이 됐다 하면은 별도로 건축선 지정한 거잖아. 자, 일단 여기 도로가 6m입니다. 여기서 4m 후퇴해가지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이 돼 있다. 이 건축선 지정이죠. 이게 4m 지정해놨다 이거죠. 자, 이럴 때는 4m 건축선이 지정이 됐다. 자, 이럴 때는 도로 너비가 10m. 이거 6이고 이게 10이니까 도로다 1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도로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뭐라 했어?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했잖아. 이거 대지 면적에 포함이 돼요. 도로 아니에요. 단지 건물만 못 세워요. 건물만 못 세우게 돼요. 이거는 대지입니다.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가 10m라 하면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대지 면적이 좁아져. 왜?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는데 대지 면적이 좁아질 리가 없잖아요. 틀렸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40m인 경우 너비 6m 이상의 도로여야 한다. 아까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잘 보셨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어디 가버렸나? 막다른 도로 지웠나? 막다른 도로는 여기 있네. 막다른 10m 미만은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이고 그게 읍면지역이면 4야. 그럼 이거는 6m 이상의 도로여야 한다? 맞네요. 35m 이상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뭐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은 24번이죠. 24번은 자, 대지 분할에 기존에 미달되게 건축할 수 없다. 이 제한 기준 5가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건, 공개공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이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번, 26번 이제 높이 제한에 관한 경우인데 이걸 보기 전에 면적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27번, 8페이지 27번 보세요. 건폐율이 60%, 용적률 200%인 지역에서 다음 그림 같은 대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 및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우와. 여러분, 최대 건축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하면 되고요. 최대 연면적 하면요. 요거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하면 돼요. 간단해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가 철도가 있어요. 철도가 있다고요. 철도 옆에 도로가 2m 도로가 있고요. 대지가 가로가 20m고 세로가 10m예요. 자, 이럴 때 묶어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대지 면적이 나와야 무슨 놈의 건폐율을 곱하고 용적률을 곱할 거 아니냐. 대지 면적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마냐 이거죠. 여기 철도니까 2m 같으면 여기서부터 4m가 돼야 되죠. 그러면 가로 20m에서 2m 빠지니까 2m 이게 도로가 돼야 되잖아. 맞죠? 빠지니까 18 곱하기 얼마? 10이니까 180이죠. 대지 면적이 얼마? 180제곱미터. 거기다가 건폐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60%. 그럼 60% 건폐율 곱하니까 얼마야? 108제곱미터가 되는 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80제곱미터 곱하기 용적률이 몇 프로? 200%니까 2 곱하면 되죠. 얼마? 360제곱미터. 오케이?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 정도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계산 문제 나옵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내가 현실성 있게 문제를 해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물론 내 문제고 이것도 내 문제죠. 그래서 12번. 다음과 같은 대지의 건축법 양상 A 대지 면적이 얼마냐? 각 교차간 90도. 자료 자료. 기범씨 자료 보세요. 자, 현재 90도고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20의 직사각형 대지다.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요것도 그림을 조금 더 쉽게 그려드릴게요. 여기 하천이에요. 여기가 대지가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여기 도로예요. 이 도로가 3m고 여기는 2m 도로예요. 이쪽에 도로인데 여기는 10m 도로예요. 각이 똑같이 90도예요. 자, 이때 A 대지가 얼마냐? 1문제인데 여기서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20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이거 뭐 책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아래야. 이거 대지 면적만 구하면 되니까 간단하지 뭐. 여기 하천이니까 3m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서 1m 빠져야 돼. 요거 몇 m 빠져? 1m 빠지고. 이쪽에 도로가 2m잖아. 그럼 이들은 중심선에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잖아. 양쪽에 대지가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소요 너비의 2분의 1은 소요 너비는 4m니까 4m의 2분은 여기서부터 2m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m 들어가세요? 그렇죠. 1m 빠져야 되죠. 몇 m? 그럼 이 대지에서는 1m 빠지는 1m 빠져. 이해되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4m가 되고 여기가 4m가 되잖아. 그럼 요때 이제 3m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곧 교차각이 90도니까 3m 양쪽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 요 삼각형 면적 요것도 빼줘야 되죠. 아, 그래 안 돼. 그 요거 1m, 요거 1m, 요거 1m, 요거 2m, 요거 1m, 요거 1m, 요거 삼각형면 요거 빼주면 대지 면적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가로가 30이니까 30에서 1m 빼면 29. 거기에 들어봐요. 금이시 동창회 모임 가세요? 가시죠. 동창회 모임 가면은 부부 동창회 모임도 가잖아요. 하면은 여자분들은 뭘 자랑해요? 도환씨, 동창회 가면 뭘 자랑하냐고 묻잖아 지금. 여자분들은 금은보화, 목걸이, 팔찌 이런 거, 반지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 남자는 뭘 자랑해?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한다고. 뭐 내가 뭐 잘 됐니 뭐 됐니. 이렇게 이제 동창회 부부 모임 어떤 기업의 부회장이 그 자기 친구들 동창들을 부부를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파티를 벌였어. 큰 넓은 정원에 있는 큰 저택에서 바지를 뭐 주어라 마시라 이렇게 한잔하고 하다가 어떤 그 부부가 모임인데 시를 한 거야. 어떤 친구가. 저 친구 아버지가 옛날에 마부였대요 하면서. 마부가 뭔지 알죠? 마부였다 하니까 막 갑자기 살얼음이 돼본 거야. 그 소리를 들은 동창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 엄마는 첨년이었대요. 이게 마부 첨년이 된 거야. 뭐가 되세요? 동창회가 마부 첨년으로 바뀐 거야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요? 상상을 해봐. 진짜 개판 5분 전 다 돼버렸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동창회 가서 그 진짜 괜히 어시렁 대다가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게 사업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잠시 한 거야, 한마디로. 뭐하고 싸우고 있느냐? 어떤 분이 지금 이 졸음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 졸음하고 싸우고 있길래 마부천년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죠? 졸음을 좀 빨리 추방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29, 가로가 30인데 1m 빼니까 29고, 세로가 20인데 1m 빠지니까 19자. 그러면 얼마예요? 551. 맞죠? 그러다가 요거를 빼줘야 돼. 요 삼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이 2 곱하기 2죠. 그럼 2를 빼줘야 되잖아. 요 삼각형 면적 빼주면 얼마야? 549. 이게 정답이다. 오케이?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나오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풀어봐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문제가 나오면 뒤로 돌려놓으세요. 뭐라고요? 그 바로 풀려고 해. 바로 생각이 나면 바로 풀고, 안 그러면 뒤로 돌려놓으시라고. 아시겠죠? 지문 문제 다 풀고 하는데 원래 공인중개사 공법은 박스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 박스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8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모의고사 보는 사람들, KTX 무슨 시험 문제 이렇게 보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 출제 경량 안 맞는 문제가 3분의 2입니다.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스 문제가 가지고 내는 이유가,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떨구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시간에 나이 많은 사람들 좀 떨구고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박스 문제를 낸 거야. 작년도부터 박스 문제가 10문제씩 나오게 돼서 공법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박스 문제 오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박스 문제가 지금 13번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 하는 게 아니고, 박스 문제 3개 아니면 보기 예를 몇 개, 3개 정도 요렇게 박스 문제를 낼 거라 이게. 아시겠죠? 오히려 박스 문제가 훨씬 쉬워요. 찬찬히 보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길게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 할게요. 알았죠? 요 건축 부분 좀 충실해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예?